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정말 오래전부터 이 공사비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게 되고 사실 여전히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. 지금에 와서 더더욱 심각해진 게 뭐냐면 사실 새로운 정비 사업이 계속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지켜보는 거는 그래도 이 정비 사업에 좀 끝물인 것들이 있잖아요. 최소 관리 처분계 인가는 난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좀 기다리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곳들도 있는데요.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사실 내부에서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간극이 좀 심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공사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대구 부동산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공사비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. 어디냐면 지코노미라고 하는 유튜브도 있고 이런 블로그를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재건축 공사비를 전수조사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평당 공사비 추이를 좀 발표를 해놨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엑셀표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서울에는 이제 정비사업 몽땅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든 자료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입장이고요. 우리 대구시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니면 제가 발견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. 이게 연도별로 이제 수주를 맺었는 거를 다 평균해 봤을 때 2020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보통은 이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아무튼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평당 공사비를 평균적으로 보여줬지만은 2020년부터는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 이제 수주를 받는 곳들은 대체로 800만 원 이상이게 되었습니다. 뉴스 기사를 보면 1000만 원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말로 좀 많이 체감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한 4년 정도 새에 거의 쉽게 말하면 2배 가까이 됐다라고 할 만큼 이 공사비가 정말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단순 계산을 좀 해보면은 이 공사비라고 하는 것을 32평짜리를 짓는다고 딱 32평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책정하게 됩니다. 이 전반적인 단지 공사가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새로 짓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계약 면적이 84 타입 기준으로는 한 50평 정도 잡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0평 곱하기 평당 800만 원 정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건축비에만 땅값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4억 원 정도가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금융 비용이라든지 땅값, 인건비 이런 잡다한 것들 다 합치다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어떤 신축 아파트를 4억 원 혹은 5억 원 정도대로 사줄 수 있다면 이거는 이미 워낙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까지도 좀 확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요즘 들어서 이런 공사가 안 진행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할 텐데 공사비가 너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에서 지금은 진행 안 하는 게 맞다라거나 혹은 기존의 아파트들 가격이 상승해 줘야지 그런 공사비를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추가 분담금을 좀 적게 내는 상황들이 마련될 수 있겠죠.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은 이런 정비 절차들을 다 밟아왔고 정말 딱 건축 직전이었던 것들이 있죠. 관리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의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좀 잘 알만한 곳들이 있다면 이제 아마 이런 곳들이 아닐까 싶어요. 지금 또 상인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송영 3주권 재건축이 있죠. 여기 상인 센트럴 자이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명덕역 주변에 이편한 세상 이제 퍼스트 마크라고 하는 게 공사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수성구까지 가보자면 이제 만촌 3.2구역이라고 해서 만촌 3동에 재건축이 되는 자이 아파트도 있을 거고요. 그럼 이 세 개를 좀 단편적으로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나마 명덕 이편안이나 아니면
만촌 3동의 재건축 구역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23년도 하반기에 났거든요. 그 말은 이미 충분히 공사비 같은 인상분이 반영되고 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다 보니까, 즉 아직도 뭐 철거를 제대로 진행하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냥 주민들이 선택한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. 명덕 이편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계속 지지부진했었습니다. 유물도 발견돼서 또 늦어지고 이런 절차들이 있었지만, 애초에 이제 공사비도 낮았던 만큼 이 일반 분양가 자체도 엄청 낮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공사비 올라간 정도로 역시나 일반 분양가를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느 정도 대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이제 이 송현중을 3단지가 재건축되는 상해 센트럴 자이라고 보는 거죠. 뭐냐면 좀 그래도 좀 척척 진행된 상황이고요. 다른 것들에 비해서. 이제 뭐 물론 명도 문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게 이제 공사비라든지 혹은 일반 분양가가 책정됐던 시기가 워낙에 부동산 심리가 좋았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 일찌감치 분양가는 7억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. 지금에 와서도 7억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계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럼 일반 분양가 자체는 뭐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공사비 자체가 많이 올라가 버렸죠.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제 연면적이 나오게 됩니다. 24만 7,304제곱미터 정도 되는데, 이걸 이제 평수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한 7만 5천 평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. 계약 면적이. 그럼 요게 지금 최근에 이제 들려온 이슈가 뭐냐면 1,600억을 공사비 상승시키겠다라고 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1,600억을 이제 7만 5천 평으로 나눠보면 대략적으로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가격 상승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원래 평당 공사비를 얼마 정도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이제 200만 원 정도씩은 더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이 조합원분들의 부담이 좀 커졌다. 뭐 일반 분양가는 안 올라갔는데 공사비만 올라갔을 거니까요. 그래서 요거를 딱 계약 면적 50평으로 한 세대당 얼마 정도씩 내야 될까를 책정해 보면은 거의 1억 정도씩은 더 추가 분담금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원래 기존에 뭐 25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3평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한 2억대 정도를 추가 분담해야 된다라고 계산이 되었었는데, 지금에 와서는 한 3억 정도는 또 내야 되지 않을까, 전체 합계 금액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조합원 입장에서도 그리고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참 딜레마인 상황입니다. 절차는 다 취해놨지만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곳들의 특징이 뭐냐면, 사실 이런 계약서를 쓸 때부터 이 공사비 변동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은 사실 공사 진행하고 나서는 이런 변화가 쉽지 않으니까 일부러 건설사에서 이 건설을 진행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상해 센트럴 자이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앞으로 뭐 크게 더 늘어날 리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.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식으로 소식이 들려왔고요. 요게 조금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바로 공사를 또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니까 일반 분양이 사실 좀 가까운 시기 내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심각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대명 그랜드시티 자이이죠. 여기는 일반 분양도 미분양이 너무 심했었고요. 그리고 재건축하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도 뭐 지금 수익도 안 나는데 공사비도 계속 상승한다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일반 분양으로서도 충분히 좀 노릴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?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말이죠. 그래서 상대적 이점들이 좀 나타나는 시기다라고도 해석을 해보겠고요. 이런 공사비 상승이 이제는 조금씩은 가닥이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4억대의 뭐 84 타입 아파트라면 더 이상 좀 발견하기
힘들다 이렇게 당겨놓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5억 정도 수준까지도 앞으로는 좀 발견하기 힘들어졌다.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정말 최소 값들은 정말 못해도 6억 정도 이상이지 않을까, 일반 분양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, 좀 더 괜찮은 곳들은 7억 이상 나올 만한 조건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공사비 상승 뭐 또 조금씩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드라마틱한 변화는 예상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준을 잘 잡아 보시고요. 그리고 지금 흔들리는 시기에 무엇이 기회일까를 오늘 잘 되짚어 본다면 아마도 좋은 성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아무튼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상황 설명과 맞추어 또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